사람 손 거치지 않는 건 아직 없어. 결실의 계절 가을. 아름다운 인생에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니 직장 서서 일할 정도로 너무 좋게. 뭐든지 하는 건 다 영 그렇게 잘 똑해. 시바도 틀린 거 없고. 뭐 큰 거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소소하고 작은 일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 시부모에게 사랑받는 금쪽 같은 며느리이자 40년 경력의 근성 있는 농부. 마을 라디오의 인기 있는 간판 DJ이자 콩마을 합창단의 단장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달려온 금경혜 씨. 이 가을 그는 어떤 결실을 맺고 있을까요? 가정농으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금경혜 씨네 가족. 오늘도 온 가족이 총출동 과수원에 나왔습니다. 가을볕이 들기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여물어가는 사과들. 농부의 손길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서로 할 수 있는 잘하는 걸 서로 나누는 게 나고. 난 또 저 선별하고 이러는 거는 잘 못해. 헷갈리고. 그래서 밥하는 것보다 들일을 하는 게 낫고 난 단순 무식하는 게 더 좋거든. 그래서 좀 선별하는 것보다는 따는 게 내가 낫고 그래. 그래서 서로 자기 그에 맞는 걸 하는 게 일이 맞잖아. 가족으로 손발 맞춰 함께 일해온 지 언 40년.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 또 조심해야 했던 세대 경혜 씨는 이제 베테랑 농부 시아버지에게 훈수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작아도 어느 정도 수준 되는 거는 따요. 이거 이런 놔두면 다 얼어져. 작아도 그 정도 되는 거. 야야 색깔이 어느 정도 돼 낫는 거는 따야 되지. 이걸 놔두면은 이게 익으면서 다 얼어져 버거든. 그럼 밑에서 지가 떨어지면서 밑에 거 또 두드리면 또 떨어져. 저 벌거졌어. 피해 다 보고 뭐. 근데 얘네들 붙었는데 원래 우리가 젓갈을 할 때 나무에 붙거나 잎이 그런 애들은 서로 붙지 않도록 했어야 돼. 우리 잘못도 커. 사과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는 시아버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버진 아버지 나름대로 80년 세월이 가르쳐준 꺾을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반항은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따라해. 그냥 반항은 폼으로 하는 거야. 이제 계속 따라하기 힘드니까 가끔 반항하지. 그래야 또 아버지가 가끔씩 고집을 꺾어주거든. 2시에 보자. 안 그래도 바쁜 이 와중에 민원 전화입니다. 그 공동 펜션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스카이 그러니까 텔레비는 나오는데 저게 없어. 인터넷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새 사시는 분들이 달세를 줬거든. 좀 노후화돼가지고 펜션으로 활용은 좀 곤란하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기어이 인터넷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어떡해. 그래도 뭐 원하면은 해줘야 되잖아.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민원을 해결하러 출동하는 경혜 씨. 이럴 땐 몸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 소유인 건물. 마을 홍반장 경혜 씨가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2번 방만 지금 결번이 돼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것도 맹 넣어놔야 되거든요. 일단 잠깐 들어가 볼게요. 스카이는 어디 넣으실 거죠? 이 방에? 여기 다 스카이는 들어가 있다니까. 요 방만 스카이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인터넷으로 될 수 있는지 그다음 와이파이랑. 놀고 있던 건물에 숙박객을 받으면서 마을엔 없던 수입이 생겼지만 경혜 씨는
이래저래 골치가 아픕니다. 손 땡겨와서 넣든지 아니면 여기 안 쓰시면 여기도 나중에 맹 쓰실 거 또 아니에요. 있어야지. 그럼 또 손 땡겨 넣으셔야죠 저기도. 그럼 또 그것도 그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29,000원씩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개 추가하면서 10,000몇 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나 미치겠네. 네. 한 달에 이제 우리가 이거저거 지하고 나니까 동네 사실은 이게 동네 건물인데 아, 예. 우리가 이제 저쪽 건물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아, 저쪽 건물 쓰기 위해서. 이거 이게 이제 맡았는데 1년에 동네에 500만 원 넣어야 돼. 근데 방이 맨날 차느냐 아니야. 지금 저기 그거 3년밖에 어떻게 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게 왜요? 안 되죠. 그 말이 안 동네에서는 또 뭐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쓰셨잖아요, 다들. 옛날부터 이렇게. 결국 인터넷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혜 씨. 마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막상 해보니 뭣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내가 벌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슬슬 지쳐가고 있어. 벌려놓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힘들고 내일 또 지금 사갔다도 하잖아. 그럼 이러면 또 지금 두 남자가 지금 계속 투덜거릴 거라고. 얼른 가야 돼. 가서 빨리 따고 그 점심시간에 또 뺑뺑이 쫓아쳐서 그 서류만 다 챙겨가지고 오늘 오후나 뭐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해결해야 될 것 같으네. 아이고 바쁘다 바빠. 부랴부랴 과수원으로 돌아가는 경혜 씨. 동네 홍반장에서 다시 농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전 수학을 마치고 잠시 한숨 돌리는 시간. 경혜 씨가 또 슬그머니 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저 전지할 때요. 이제 꼭대기 높은 거요. 좀 날리고 중간에 굵은 가지 한 개씩 날리고 그리고 죽는 애들 걷어낼 때는 거다 새로 심지 말고 좀 중간중간에 공기 들어가는 그걸 만들어야지. 너무 밀어놓으니까 더 해요. 밑에 처진 가지 저런데 풀 속에 들어앉아 놓고 뭐 그럼 되니까 그게 안 되지. 아까워하지 말고 일이 시끄러워야 돼 이제는. 전지 해보면 참 맘대로 안 되더라고. 아이 아까워서 못 비네요. 사과 딸 때 내 톱 들고 다니잖아요. 나 이렇게 병이 요만큼 들면 한 이만큼 확 잘라보고 그러니까 조금 줄겠는 줄겠는데. 근데 그게 그 욕심이 과해 놓으니까 너무 많이 달린 게야. 이제 안 심어요. 심어도 후대가 심어야지. 우리 대에서 뭐 이제 뭐 후대 언님이 와서 그걸 심어요. 예? 후대 없으면 먹을래 이거. 자꾸만 과수원 규모를 줄이자는 며느리. 하긴 손자놈들도 다 도시에 자리 잡고 우리 대가 지나면 더 이상 농사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을 생각하자는 며느리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늙고 나무도 늙고 솜씨도 늙어서 일이 잘 안 돼. 지금 봐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자꾸 더뎌지니까 그럼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잖아. 땅은 못 팔아먹고 나무를 베고 한 해씩 묵혀가면서 새로 심고 작은 나무는 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묵은 나무는 또 날려버리고 또 새로 심으면서 이렇게 공간을 자꾸 활용을 해야 남의 손을 덜 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 이제는 깨를 써야 돼. 지속 가능한 내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농부들의 고민과 땀방울을 먹고 오늘도 사과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윤 여사가 해콩으로 청국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콩이 이래 끓으면 장작을 대서 불이 민근하게 해야 이게 퍼지면 끓으면 그렇지 불이 닳으면 못 써. 불이 꺼져도 안 되고. 이곳 콩마을에서 장맛조끼로 알아주는 시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비법을 전수할 때가 되었다 생각 중입니다. 서울서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시골로 이거 시집 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도 시골 생활을 해보고 해놔서 대강 알긴 알아도 이 분부장 쓰고 이런 건 잘 몰라지. 그래도 이제 많이 배웠어.
잘해 시골은 이제는. 아이고 양반은 못 되겠습니다. 바디를 마친 며느리가 내려왔네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도 고단할 텐데 또 옆에 딱 붙어 왔네요. 어디 한 수 가르쳐 줄까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래 해놓고 뜸 들어가 저녁에 퍼놔야지 뭐. 그래가지고 밤에는 해놓고 아침엔 전기 장판에다 깔아볼까 싶어. 그 저녁마당 때니까는 뭐 위에 될동 날이 더우니까는 될 것 그래도 같기도 하고. 이게 띄우는데 온도가 고정돼야 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온도, 뭐 15도면 15도, 20도면 20도. 그 고정 온도래야 얘가 꾸준히 딱 치우는데 추웠다 더웠다 이러면은 야도 안 뜬대. 그러니까 온도를 저온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을 하든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그래도 기계에서 띄운 거하고는 다르지. 집에서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지식으로 아는 척 한번 해보는 며느리 경혜 씨. 하지만 머리로 배운 지식이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걸 경혜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점수를 받아야지. 나도 사실은 김치도부터 시작해서 된장, 고추장, 간장 하나도 아직 몰라. 그냥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지. 뭐 내 없을 때 혼자서 다 했죠. 매주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당신 혼자 다 했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들여다보고 좀 배워서 나도 해야 되잖아. 이 머리는 이해를 해. 근데 실제로 이게 손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지. 사방이 캄캄해진 저녁. 농부로서의 일과는 끝났지만 경혜 씨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을에 마을 라디오가 생기면서 DJ를 맡게 된 경혜 씨. 짬날 때마다 방송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할매들이랑 이제 방송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어쨌든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면은 일단 주제가 좀 제대로 풀어놔야 그러기 전에 또 얘기해 놓고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할 때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로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그지 무턱대고 그냥 모이세요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생각날 때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은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마을 사람들끼리 만들고 듣는 방송이라고 허투루 준비할 수는 없는 법. 마음가짐 만큼은 프로 방송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뭐 대본 연습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연습, 멘트 연습 막 했는데 그것도 들리려다 보면 또 잊어먹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힘들어.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이나 또 좀 이렇게 봉사 개념이라도 좀 우리를 좀 이끌어 준다면은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면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다 같이 모이기도 쉽지 않은 요즘 마을 라디오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벽 5시. 해도 뜨기 전 오늘도 어김없이 기상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운동하려고. 무릎이 아파. 그래서 열심히 걸어야 돼. 나중에 지방이 덜 짚고 다니려면 걸어서 다리에 근육을 키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요새 열심히 30-40분씩 걷고 있어. 손자까지 본 나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기력이 정정하지만 60을 넘어서면서 경혜 씨는 부쩍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고민해. 10분만 더 잘까? 오늘은 패스할까? 이제 한 1, 2분 갈등하고 에이 일어나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은 거야. 공기 좋고 하늘도 너무 이쁘고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아. 지금까진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나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가을. 경혜 씨는 지금부터 자신을 잘 챙겨야겠다 다짐했다는군요. 그 시작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루 중 경혜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운동 후 커피 타임인데요. 내가 식전에 커피 마시면은 해롭다 그래가지고 좀 덜 해로울까 하고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 꿀이야. 누가 아침에 커피 먹는다니까로 속 다 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꿀이 위장이 좋다 그러니까 꿀 섞어 먹지 뭐. 이렇게 커피는 포기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꿀을 한 몇 병째 먹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있노라면 행복이 뭐 별건가 싶다는군요. 사람이 별거 아닌 거에 행복한 것 같아요. 뭐 큰 거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소소하고 작은 일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 일어날 때 힘들었지만 나가면 그 상쾌한 공기하고 아름다운 하늘하고 그럼 그 보상이 다 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갔다 와서 따뜻한 물 한 컵 먹고 꿀커피 한 잔. 오우 예, 나 좋아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작은 기쁨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경혜 씨만의 비법입니다. 아침부터 앞마당이 떠들썩합니다. 이게 선풍기 좀 약한 것 같아. 약하니까 그 검은 게 안 나가지. 검은 게 안 나가더라고. 완전 털어갖고 해야 되지. 이거 뒤잡아서 털어야 돼. 땀풀에 땀풀에 아니 뒤잡아서 털면 돼. 네, 아버지. 아니 이거 안 나가. 이거 왜 안 돼? 다 돼. 세푸대 쓰면 되지. 에이, 그거 검은 거 많이 붙었잖아. 아 검은 검은 거 거 이거 안 털고 붙어야 이래 되는데. 털어. 시어머니 윤 여사가 크게 한 건 했습니다. 소일거리로 조금씩 지어온 깨농사가 올해 풍작입니다. 깨농사가 이렇게 잘 된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조금씩 내려봐 이렇게. 조금 내라도 안 되잖아 조금씩 하고. 돼. 이 앞에 빗자루만 왔다 갔다 해도 바람이 딴 데로 가. 아 그럼 비켜. 여기서 날려. 선풍기까지 동원해 조심조심. 쭉정이를 날리고 알맹이만 남깁니다. 진짜 오랜만에 찰깨동사가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래서 수확이 좀 많이 났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목에 힘주고 지금 찰깨 붙여갖고 파는 거거든. 근데 잘 여무면은 정말 깨끗하게 나오거든. 그리고 원래는 거의 병충해 없이 정말 그 비가 오는데도 희한하게 잘 됐어. 키질하는데도 힘들기는커녕 신바람이 절로 나는 가족들. 어머니 안 나간다. 이제 봐. 확실히 내보다 보수다. 기질이. 쭉정이를 털어내고 뽀얀 참깨만 소복하게 모아 포대에 담는 이 기쁨.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흉년의 슬픔을 함께 견디며 지난 40년간 단단한 가족이 되어왔습니다. 잘해. 뭐든지 하는 건 다 영 그렇게 잘해. 똑해. 10원도 틀리는 걸 없고. 거의 뭐 날마다 같이 어울려서 농사 짓고 하니까 날마다 같이 살다가 이제 요새 어머니가 밥을 안 줘가지고 요새 밥을 못 먹고 이제 나가서 우리끼리 밥 먹고 그래. 그 전에는 다 밥을 주가 안 먹어 그렇지 내가 안 줬나? 참 말하는 건 북한만 나가 먹으라며. 주 집에 가 먹어야지 뭐. 뭐 조심해. 그 봐봐 말은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농부가 피곤하다고 자연히 기다려주지는 않는 법. 오늘도 어김없이 사과를 따는 경혜 씨네 가족. 공기가 모아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뭐가? 컨테이너가. 아무것도 안 와버렸네. 40년쯤 농사지은 농부는 온몸에 골병이 든다는 게 정설.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런 신문물도 생겨나서 농사가 한결 수월합니다. 과일 채치기. 손 대신, 여기 손 대신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입이 다물고,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 거야. 그 높은 데 한두 개 쓰, 많을 때는 사다리 다 놓는데, 드문드문하게 있을 때는 사다리 놓으면 몇 개 못 따잖아, 올라가서. 그럴 때는 이제 이걸로 쓰는 거지. 사과 수확도 수확이지만 사실 오늘 경혜 씨는 더 급한 일이 있다는데요. 방송하기 하면 돌려갖고 해야 되거든. 사과를 따다 말고 갑자기 폰을 들고 한참을 끙끙거리는 경혜 씨. 라이브 커머스 배운 걸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건데 내가 이거 뒤집었나? 이거 뒤집었구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뒤집혔다. 근데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잘 안 되네. 요즘 경혜 씨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한 직거래 판매를 개척 중입니다. 생각가 이제 좀 곧 나갈 예정인데 이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자 가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지금 한창 색이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지금은 예약만 받습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언제 쩔쩔맸냐는 듯이 막상 방송을 시작하자 청산유수로 진행하는 경혜 씨. 과연 오늘 방송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부담이 있어. 뭐 그냥 우리 밭에 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일상생활 말투 중에서 이제 좀 가끔 이렇게 생각 의도치 않게 나가는 말투가 있잖아. A, 뭐 IC 이런 게 들어갈까봐 그게 제일 겁나고 그거는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는 뭐 우리 라디오 방송국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해발 400m 산중에 위치한 경혜 씨네 과수원. 워낙 농사짓기가 힘들어 시아버지는 산중에 모노레일을 설치했다는데요. 옛날에 한 15년 전에 보조 사업이 있었어. 그 능금조합에서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거 원래 메다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자부담으로 또 메다를 늘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한 바퀴 돌고 간선 하나, 둘, 세 개 간선 깔고 그거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덜 힘들지. 남들처럼 평평한 땅을 살 형편이 못 돼 산비탈을 손수 개간해서 만든 과수원.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힘들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특급 사과가 열리는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 맛은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그 사과 한 20년, 30년씩 먹는 사람들이 바닥에 사과를 귀신같이 알아. 여기 거 가져가다가 모자리서 바닥에 그 농사 짓는 데를 가져가자 그러면 원래 사과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맛이 이상합니다. 이러더라고. 귀신같이 알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 거는 전부 다 직거래야. 이제 마음만 먹으면 평평한 땅을 살 수도 있지만 가족은 이거 산비탈 비료 과수원을 포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같은데. 삐다 뭐. 응? 삐래. 오늘 애 남았는 게 이거 올리고. 1년 동안 애지중지 기르다 보니
농부들에겐 하나하나 다 자식과도 같지만 조금이라도 흠 있는 것들은 솎아내고 좋은 놈들로만 고르고 골라 소비자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작업 끝. 작년엔 사과가 어마무시하게 좋았는데 올해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시중에 내 가지고는 사실 시장에 중간에 거의 뭐 중간 상인들 몇 손 거치니까 소비자는 아마 우리가 파는 가격에 2배 내지 3배 주고 사 먹어야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러 가지고는 수입이 애만 먹어. 나무를 좀 줄가야 돼. 비내야 돼. 어떻게 하면 수확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 해 한 해 농부로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경혜 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시어머니는 가족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시어머니의 주특기 손칼국수.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민우리는 아주 여기다 국시 해놨으면 찬밥하고 뭐 아래는 저 한 대 해줬는데 아이고 바빠서 내가 못 해줬어. 오늘도 국지 해놓으면 아주 좋아서 뭐 지가 바빠서 해 먹을 시간은 없고 또 아파트는 이런 홍두깨 안반이 없잖아. 그래서 곱게 밀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먹을 사람은 넷인데 어째 국수 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콩마을에서 손이 크기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매번 음식을 한껏 장만하는 데는 윤 여사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놈 잔소리 더럽게 한다니까. 많이 한다고. 얘라 이놈아 작게 하는 것보다 낫지 많으면 뭐가 나쁘노 하고 또 야단을 저처럼 짝소리도 안 해. 나는 많이 한다고. 많이 하니까 누가 얻어먹지. 조금 하면 얻어먹나? 푸짐하게 만들어 오가는 식객들까지 배불리 먹여야 윤 여사는 배가 부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작업. 수확한 사과를 냉장 창고로 옮기는 일입니다. 혼자서도 번쩍번쩍 몇 상자씩 나르던 시아버지인데 요즘 기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20kg 못 들어가셔도 우리서 맞들고 이러잖아. 80 중반에 저거 뜨면 대단하신 거죠. 이것도 다 우리 아버님 작품이야. 이것도 못 말린다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아버님 못 이기. 머리도 못 이기고 힘도 못 이기고. 아이고. 자, 오늘은 해가 졌으니까 오늘 일과 끝이 아무때야. 가족이 돌아오자 마음이 급해지는 시어머니. 아무래도 며느리가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뭐야? 이건 뭐고 그건 뭐야? 어이? 이건 뭐고 그건 뭐야? 도태했지. 윤 여사 손좀 전화보시오. 양이 되나 노인이 돼야 많이 먹지. 10년을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살다가 걸어서 5분 거리로 분가해 나간 아들네. 말이 분가지 같이 사는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생각은 그게 또 아닌가 봅니다. 밥으면 잘 먹지. 안 줘서 그렇지. 이제 귀찮다고 나가서 먹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기분 내키는 때만. 경혜 씨라고 어디 매운 시집살이가 없었을까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서름들을
때론 삼키고 때론 뱉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옛날 생각나. 그 옛날에 왜 칼국수 말고 이거 하얀 국수 이거 그 왜 누룽국이라 그러죠. 건지지 말고 뭐 나중에 국수 엄마가 이거 안 해주면은 그걸로 삶아가지고 둘이 팅팅 불었는 거 한 그릇씩 앉아서 먹고 그랬는데. 식구란 게 이런 거겠죠. 한 밥상머리에서 인생의 짠맛, 쓴맛을 함께 나누며 지내온 시간이 언 40년. 이제는 밉다 곱다 했던 시절도 다 지나 서로의 입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이건 진짜 국수는 옛날부터 칼국수는 좋아했어. 오늘 저 맛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봤지 맛있다. 국수 후루룩하게 잘했네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에도 경혜 씨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경혜 씨는 글을 씁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그렇게 좀 쓰는 편이지 뭐 크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전문적으로 글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얘기를 조금 순화시켜서 이제 쓴다고 보면 돼. 농부로서 주부로서의 일상을 쓴 경혜 씨의 글은 농어민 신문에도 기고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는데요. 과장하지 않는 담백한 필체가 경혜 씨 글의 매력입니다. 때로는 당연한 일상이 싫어서 짜증이 난다. 왜 나만 이래야 되냐며 투덜거리면 통장도 카드도 다 가지고 있으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란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집안 살림 전반이 내 손에 있었다. 애들이 나가서 공부할 때는 언제 돈 보내라 할지 몰라서 가지고 있었고 다 커서 독립한 후에는 있는 거니까 그냥 둔 것이다. 생각해보니 서운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거야.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눈꺼풀이 무거워도 졸음을 쫓아가며 글을 쓰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은 후련해. 그게 나한테는 대단히 살아가는데 꽤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잘 못 쓰지만 포기 못하고 조금씩 끄적거리면서 살고 있어. 농민으로서의 삶, 농촌에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일상. 평범한 일상일 땐 그저 허공으로 사라져가던 시간들이 기록을 시작하자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혜 씨는 글쓰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경혜 씨가 마을 라디오 방송을 하는 날. 방송 30분 전 스탠바이를 하며 장비를 세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익숙치 않은 기계들인데 농번기라 몇 주 쉬었더니 영 불안합니다. 너무 오래 기계도 기계도 그래서 이제 연습 삼아 조금 한 거 한번 이렇게 찍어갖고 잘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좀 해보려고. 안 그러면 또 이 내가 그 수학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 하거든. 그나마도 지금이라도 조금 시간을 내볼까 지금 싶어서 그러는데 큰일 났네. 오늘 경혜 씨가 준비한 방송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속풀이 토크쇼. 오늘의 게스트들이 도착하고 드디어 오네요.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도 생각나면은 벌벌벌 떨리는 부부싸움 얘기. 최소한 10년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웠을 것 같아요. 왜 맞출라니까. 내 따라와. 아니 네가 내 따라와. 그러다가 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서로 조금씩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싸우라 그래도 귀찮아서 못 싸우죠. 이거 나무 일 가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싸워가지고 얼마나 속이 나를 막 집박더라고. 아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래서. 괜찮아. 얘기 안 해. 근데 집아가 그래가지고 나는 속이 나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우산을 해주고 나도 때리니까 이 우산을 이리 까꿀로 쥐고 때려야 맞는데 바로 쥐고 우산이 확 퍼져서 맞지를 않잖아. 싸워도 그냥 싸운 게 아니고 보따리 쌌어? 썼지. 이제 미선 아빠가 찾아서 부산 동생으로 뭐 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왔다 그래거든. 그래놓고 자기도 겁먹었었나 봐. 그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나중에 내가 이제 미선 아빠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갖고 나한테 이제 같이 왔는데 우리 딸이 그러대. 엄마가 이번엔 정말 안 돌아올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지 동생하고 지아기하고 둘이서 그랬대. 지아가 니는 엄마 따라가거라. 나는 아버지하고 살게. 외갓집에는 공부 못하는 놈은 인간 축에도 안 끼우니까 니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빠는 혼자 놔두면 밥을 못 먹으니까 내가 밥을 해줘야 된다. 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래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그래 맞아. 그래도 저놈들이 다 커가지고 독립할 때까지는 그 내 책임이니까. 뭐 참고 살자. 내 인생 이제 뭐 꽃필 날 있을라 땡쳤다 치고 그러고 산 게 이제 살간으로 뭐 이제 내 맘대로 내 세상이구만. 그러지. 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 방송이다 보니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가닿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방송은 대성공! 부부싸움 얘기와 아들한테 전하는 얘기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은 끝났건만 한 번 열린 이야기 보따리는 좀처럼 닫히지가 않네요. 처음이라 가지고 뭐 잘 모르고 뭐 얼떨떨한 게 그러네요. 그냥 모여서 재밌네. 나는 젊은 사람하고 놀이 좋지 뭐.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즐거움이 생겨. 이제 앞으로는 자신이 좀 생길 것 같아. 아무리 늙어도 나는 나잖아. 그러니까 누구네 할머니로 사는 것보다는 뭐 금경이든 양원이든 주옥분이든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삶의 이야기들.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되겠죠? 하루도 쉴 날이 없는 마을의 홍반장 경혜 씨. 오늘은 오랜만에 콩마을 합창단을 소집했습니다. 경혜 씨는 마을 합창단의 창단 멤버이자 단장입니다. 오랜만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 연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너무 안 하니까 가사 다 잊어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가사 점검차. 평균 연령 70대 중반. 25명의 여성 회원과 3명의 남성 회원으로 결성된 콩마을 합창단. 노래는 무슨 노래냐 손살해치던 주민들을 경혜 씨가 쫓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우리 콩타령 합창단에 기금도 있어. 근데 그 기금을 이렇게 활동 안 하면은 기금을 누가 쓰지? 잠깐 내가 주물지도 몰라. 그러려면은 모여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간식 사 먹어가면서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모여야 뭐 잘 모이지? 그러니까. 그럼 봐 내가 봐. 일단 준비했네. 기금으로 내가 쌌어. 농사 짓느라 바빠 모일 일이 도통 없던 시골 마을에서 합창단은 마을의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달타령을 개사해서 만든 이 부석대 콩타령은 각종 지자체 축제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감개무량한 경혜 씨. 이 얼마 만의 합창인지. 코로나가 터진 후 2년 만의 연습인데 다들 잊지 않고 노래를 기억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네. 나는 나 한날 누워서 생각하니까 4월이 뭐였더라, 5월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 말겠냐? 즐겁다, 좋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 자꾸 일을 만드냐, 피곤하지 않냐 묻지만 행복은 일상 속에서 바지런히 만들어가는 거라 경혜 씨는 믿습니다. 노래 한 자락에 이렇듯 즐거워지듯이 말이죠. 같이 하면 재미있고 뭐 이렇게 화합도 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동료들이 같이 화합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얼굴 보고 이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한 2년 들어앉아 있다가 나와 세 기분이 나네요. 즐겁고. 사실 그 가사 외울 때 힘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외운 거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가을 농부는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고구마를 캐러 왔는데요. 아니 이렇게 심어 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안으로 그어서 캐는 거야. 해가지고 저 위에 거 요 못 넣고 밑에 것도 요 못 넣고 중간에다 모으란 말이잖아요. 양쪽을 해가지고. 마음 급한 시어머니 윤 여사는 이미 자리를 잡은 가운데 어느 고랑부터 캘 것인가, 어떻게 캘 것인가.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두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작전부터 세웁니다. 공간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거를 캐는데 중간에 거를 먼저 캐고 양쪽을 캐가지고 중간에 모으면 한 군데 모여 있잖아. 그럼 관리하기가 쉽잖아. 이렇게 선별해서 담기도 쉽고 다른 빈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덩크를 모아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떼약볕에 앉아 온종일 땅을 파는 게 쉽진 않지만 땅속에서 알 굵은 놈들이 줄줄이 나오면 고단함도 스르륵 사라집니다. 어머나, 은희하게 생겼다. 다리 달렸다. 아버님, 고구마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육선 옆에 다리 한 개 달았어. 육선. 희한하네. 함께 작업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봄에부터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보여면 이래 보고서는 지림이라고. 그러면 이거 쉽지. 왜 그렇게 물렁물렁한 흙을 사정없이 소매부터 들이밀어가지고 그 손으로 슬슬 우를 끓여봐. 그 폭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보고선 소매를 들이밀어. 아이, 이게 같이 산 지가 세월이 그만큼 60년, 70년을 살면서도 안 고쳐졌는데 뭐 자꾸 이제 하라 그래요. 어째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나 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로 잔소리가 많이 늘어. 그 윤가가 양반이 돼서 참을 그렇지 못한 것은 만날 싸울 거래. 이런 게 농부의 마음일까요? 고생될 걸 뻔히 알면서도 빈 땅만 보면 속절없이 또 뭔가를 심고 보는 아버지. 나무 그거 심으려고 그거 심으다 보니까 그거 심어 놨는데 그거 짬에 또 모질해네. 한 골반이 모질해. 그래 여 또 많이 죽네. 할 수 없이 가서 고구마 한 단 사다가 여 심으다가 위에 뭐 숨었어 밑에. 하느라고 애 먹고 누가 그 뭐 농촌에 살면 거저 먹는 줄 알고 다 이거 심고 가꾸고 다 그래야 그 먹을만 한데 그게 그 농촌에만 있으면 그냥 심으면 꽂아만 놓으면 나오는 줄 알고 공짜인 줄 알고 전부. 요새 이제 5년에 땀 흘리듯이 땀을 쫓겨 흘리면서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이제 원래만 하고 내년에는 뭐 많이 할 심을 생각도 하지도 말아요. 이게 뭐 힘들게 해.
수확하는 순간의 기쁨과 재미를 경혜 씨라고 왜 모를까요? 하지만 이제 두 분 다 80을 훌쩍 넘긴 나이. 건강 때문에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일이 과해. 일이 과하다는 거는 힘에 겨우면은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 기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적당히 일은 이제는 80 넘고 그러면은 취미생활 해야 되지. 이렇게 그만 좀 온니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으면은 그거는 그 일종의 일중독이지. 경혜 씨 내외가 거둔 덕에 한나절 만에 뚝딱 고구마 수확을 마쳤습니다. 뭐 더 담잖아 이거. 왜노? 이것도 있고. 아이고 조금만 구들어주면요 힘이 덜 들어. 오늘 우리 할아버지하고 둘이 하면 한나절 다 못해 이거. 그때 와서 다음을 몇 골 해주니까 쉽네. 같이 하면 서로 덜 힘들고 의지도 되고 필요할 때 서로 쉬기도 하고 겸사겸사 속 얘기도 뭐 이렇게 팅팅 이렇게 나와서 서로 풀기도 하고. 경혜 씨에게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바지런히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한 기쁨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들. 가족,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누구도 깰 수 없는 단단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을에 그것도 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유튜브나 그런 거 이제 라디오 방송도 좀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또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할머니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는 그 실버 카페 있잖아 카페 같은 걸 마지막으로 해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거까지 하고 나면 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이 가을 경혜 씨가 갖고 온 작은 행복들이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이제껏 갖고 온 행복의 결실들로 경혜 씨의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